아무리 말하고 싶더라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는 순간 큰 손해를 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런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하는 10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뒷일이 곤란할 것 같은 비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을 수 있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자신의 약점을 먼저 밝히지만 이때 드러난 약점이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상황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미래에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함부로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친밀함은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약점을 드러내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지 않은 말은 돌고 돌아 내 발목을 잡는다.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면 위험하다. 특히 친밀한 분위기나 술자리에서 쉽게 흘려버린 개인적인 이야기는 언젠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면 상대는 그 정보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 진정성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서 온다는 점을 명심하라. 두 번째, 지어내서 하는 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진실처럼 퍼뜨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확인 없이 자신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헤어졌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차버렸대 같은 식으로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결코 진실은 아니다. 둘이 원해서 헤어진 상황을 두고도 주변 사람들이 이를 시련으로 해석하고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 당사자들은 억울함과 분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오만함에서 비롯된다. 이야기는 사람을 거칠수록 더 과장되고 왜곡되기 마련이다. 나중에 원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풀려진 소문을 듣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도 덜어 생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추측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소문을 만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대화에서 신중함은 필수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수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평판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오갈 때 그 본래 목적은 퇴색된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 남을 까내리는 험담. 사람들은 종종 남의 험담을 하며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험담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를 헐뜯는 것은 마치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아. 아무리 비밀로 하고 싶어도 결국 누군가는 듣게 된다. 따라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결국 험담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자신의 약점을 무턱대고 드러내는 것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험담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대신 긍정적인 말을 통해 맺어진 좋은 관계가 훨씬 더 좋다. 네 번째, 상처가 될 수 있는 진실.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아껴야 한다.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그 진실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워왔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다. 특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실을 묵혀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법에 따라 상처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그 앞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배려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진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성숙한 판단력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말. 아무리 중요한 얘기일지라도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면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길 때는 오직 침묵만이 답이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소홀히 여긴다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헛된 노력일 뿐이다. 상대방이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말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는 이들에게 억지로 말을 전하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삶을 되돌아보면 말을 아껴 후회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의 후회는 쓸데없는 말을 했을 때 생긴다. 말을 아끼는 법을 익히면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인간관계에서도 이득을 얻는다. 다양한 어휘를 알고 있어도 침묵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지식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침묵은 때로 상대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으며 결과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멋대로 하는 조언. 조언은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그저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필요할 때가 되면 어지간해서는 도움을 청할 것이다. 굳이 부탁받지 않은 조언을 하려는 것은 오만한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언을 아끼고 기다려보자. 만약 반드시 조언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조언은 마치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아야 한다. 그저 길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만 입을 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을 지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도움을 주거나 충고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다. 조언을 주는 자의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나누며 상대방을 존중한다. 7번째, 자기 가족을 흉보는 말. 말이란 것은 뱉기엔 가벼우나 뱉고 나면 무엇보다 무거운 법이다. 남에 대한 얘기도 이러한데 남에게 가족에 대한 흉을 보는 행동은 최악의 행동임이 틀림없고 최악의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 말이다.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8번째,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가족 간에도 이 얘기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요새 잘 나간다고 말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말하면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연락도 주고받지 않던 친척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족들과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무언가를 권유하고는 한다. 평소에는 안부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인간관계를 딱히 맺지도 않았는데 가족들로 인해 돈이 조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로서로 부탁을 하러 찾아온다. 그 부탁에는 영업을 권유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도 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부탁인데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도 못해주냐? 가족과 아는 사이라면 내가 안지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좀 들어줘라며 부탁을 들어줄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상대방과의 신뢰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이 아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즉 돈에 관련된 자랑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서운해하고 내 돈인데도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난다. 내가 잘 될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무 의도 없이 자신의 수익을 말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위에서 자기에게도 좀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족들은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겨난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골치 아파진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신경 쓴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내 상황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된다. 잘난 사람 잘 나갈 때 덕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는 형, 아우하며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만약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전에 덕을 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내 팔자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선을 그어버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잘난 친구 덕 좀 보자며 찾아온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욕심만 쌓이면서 마음 한편엔 상대가 은근히 망하길 바라기도 한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 일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이만큼 벌었다며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그 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얘기 가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어도 돈이 많은 것을 알린 순간 없던 불화도 생겨나기 쉽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엄청나게 돈을 벌어도 자식이 고생한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크게 바라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9번째, 과거를 자랑하는 것.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10번째, 간섭하는 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남에게 잘 거절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능력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간섭을 피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많다. 하는 일에 대해 간섭하고 지시하는 사람들,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이러한 간섭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간섭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간섭은 간섭하는 사람과 간섭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 간섭은 일종의 권력 행사로 간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다. 간섭은 상대를 무시하고 한 수 아래로 보는 행동으로 보이기 쉽다. 간섭받는 사람은 주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면 분노와 불안을 느끼기 쉽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간섭이라도 되도록 피하라. 많은 간섭은 결국 무책임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부모가 자식 문제에 간섭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간섭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다. 결국 책임은 간섭받는 사람의 몫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남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섭과 조언은 엄연히 다른 것임을 명심하라. 이 악물고 참아야 하는 10가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